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그렇죠?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모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기가 입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만들어진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음은 크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단모음과 바뀌는 이중모음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모음은 반모음으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모음을 말하는데, 반모음이란 짧은 지속시간을 가진 모음을 말하고,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단모음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입술의 모양, 두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둥근 원순모음과 평평한 평순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천장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보다 앞에 있는 전설모음이 있고, 그리고 후설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 중간인 중모음, 그리고 가장 낮은 저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요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음 체계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번에 우리가 모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듯이 자음도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음 방법, 두 번째, 조음 위치, 그리고 세 번째, 소리의 세기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소리라고 했었죠. 그런데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때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여기서 우리가 각종 조음기관을 통과할 때 이 조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기의 흐름은 기도를 거쳐서 이렇게 입안으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이렇게 코 안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올 때 장애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고,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각종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면 자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혼자서는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모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혼자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소리, 혼자서도 발음할 수 있는 소리라고 그랬죠? 하지만 절대 자음은 혼자서는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뭐죠? 기억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발음해볼까요?
절대로 발음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역이라고 발음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기역이라고 하는 이 음절 안에는 이하고 여라고 하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되는 것이지, 이 기역만 가지고는 절대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는 음운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자음의 분류 기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음 방법, 두 번째 조음 위치, 세 번째 소리의 색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로 들어간 공기가 빠져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느냐, 즉 소리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조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음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열음이 있습니다. 자,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려서 내는 소리를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의 파열음에는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역, 키읔이 있습니다. 자, 비읍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읍을 발음할 때는 우선 두 입술을 붙여서 입술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폐쇄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폐쇄가 된 입술을 연과 동시에 소리를 터뜨려서 내는 소리가 바로 비읍입니다. 이처럼 비읍은 일정한 자리, 여기선 입술이죠? 입술을 막았다가 그 자리를 열어서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쌍비읍과 피읍도 이렇게 입술을 막았다가 터뜨려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은 여기 보이는 이 혀 끝을 윗잇몸에 살짝 대면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붙였던 혀 끝을 떼면서 공기를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쌍디귿, 티읕 역시 전부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역도 역시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자, 기역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 뒤를 여린 입천장에 댔다가 이것을 떼면서 공기를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국어의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마찰음이 있습니다. 자,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좁은 통로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 그 공기가 발음기관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국어의 마찰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시옷, 쌍시옷, 히읗이죠. 이 중에 시옷과 쌍시옷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잇몸과 혀끝 사이, 이 사이의 통로를 좁히면서 소리를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반면에 히읗은 이 목청, 이 목구멍 사이에 통로를 좁히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음, 국어의 조음 방식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파찰음이 있습니다. 자, 파찰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열과 마찰을
모두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차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열을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마차를 일으켜서 소리를 냅니다. 국어의 파차름에는 지읒, 쌍지읒, 치읓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점은 센 입천장, 우리가 경구개라고 하죠. 이 센 입천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혓바닥이죠. 혓바닥. 이 혓바닥을 센 입천장에 대게 되면 소리가 폐쇄가 되겠죠. 그리고 그 혓바닥을 천천히 떼면 파열이 일으켜지는데, 이 파열을 천천히 일어나게 하면서 그 통로 사이로 소리를 내보내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지읒, 쌍지읒, 치읒은 파열과 마찰이 모두 이루어지면서 난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차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어의 자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내보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이 있습니다. 이 비음의 공통점은 모두 입안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안의 통로를 막게 되면 공기를 어디로 내보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비강. 우리가 코라죠. 코. 이 코 안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인데요. 코를 막고 소리를 내게 되면 이 니은, 미음, 이응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소리는 모두 코로 공기를 내보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코를 막게 되면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니은은 윗 잇몸과 혀끝 사이를 대서 이 통로를 막은 후에 코로 공기를 내보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미음은 두 입술을 붙임으로써 입안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소리를 코로 내보내게 되면 미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응은 우리가 연구개인데요. 이 검은 점이요. 이 혀 뒤와 연구개, 여린 입천장을 막아서 입안의 통로를 막은 후에 코로 공기를 내보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역시 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음은 코 안을 울려서 공기를 내보낸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의 자음에는 유음이 있습니다. 자, 이 유는 한자로 흐를 유자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 끝을 윗 잇몸에 댄 다음에 이 공기를 그 댄 양 옆으로 흘려 보냄으로써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흐를 유자를 써서 우리가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국어의 자음 중에 유음은 리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좋은 방식에 따라 우리가 자음을 분류했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조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자음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방식을 우리가 조음 방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소리를 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하고, 조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 양순음이 있습니다. 자, 양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하는데요. 양순음에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조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조라고 하는 것은 윗 잇몸과 혀끝
이 두 가지 발음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요. 주로 윗잇몸과 혀끝을 대었다가 떼면서 주로 소리를 내는 것이죠. 혹은 붙이면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는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국의 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혀를 입천장 쪽으로 올려보면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이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경국애라고 하죠. 한자로는 경국애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을 센 입천장에 붙였다가 우리가 떼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자, 국어의 경국의 음에는 지읒, 쌍지읒, 치읒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연국의 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센 입천장을 경국애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린 입천장을 우리가 연국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경국애를 발음할 때 혀를 입천장에 댔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뒤로 넘겨보면 보드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드라운 부분이 혀 뒤에서 서로 만나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연국의 음에 해당합니다. 연국의 음에는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음인데요. 후도 역시 한자로 목구멍을 뜻해요. 그래서 이 목구멍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음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의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지는데요. 이 예사소리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가장 소리가 약하게 나는 소리고, 그 다음으로 강한 소리가 된소리, 그리고 가장 세게 나는 소리가 바로 거센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 우리말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한자로는 우리가 평음, 경음, 격음, 우리가 격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유기음이라고도 합니다. 격음 또는 우리가 유기음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국어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기역, 쌍기역, 키읔이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역을 3개 발음하면 쌍기역, 이보다 더 기역을 3개 발음하면 키읔, 이렇게 세 가지가 계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계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삼지적 상관속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국어의 소리가 된소리, 예사소리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이 되는 것은 다른 언어에는 없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영어에서는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을 구분해서 발음할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래서 국어의 예사소리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세게 발음하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게 발음하면 키읔, 티읕, 피읕.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가 있죠? 시옷은 거센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옷을 거센 소리로 발음하려고 해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옷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좋은 방법이 마찰음이기 때문에 시옷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는 존재하지 않고요. 국어의 거센 소리에는 키읔, 티읕, 피읕, 치읓. 자, 지읒, 쌍지읒, 치읓. 비읒, 쌍비읒, 피읒.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역, 쌍기역, 키읔에 해당하는 이렇게 계열을 이루는데요. 시옷만 거센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옷과 쌍시옷만 계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국어의 소리가 자음이죠. 국어의 자음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한 것은 이미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부터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고려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러한 국어의 특징이 이어져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가급적이면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다면 뒤에서 나올 음운 변동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표를 100%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후음, 이 개념들, 용어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사소리가 뭐고, 파열음이 뭐고, 파찰음이 뭐고, 마찰음이 뭐고, 그리고 유음과 비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게 뒤에서 나오는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적어도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뒤에서 나오는 음운 변동의 그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은 걸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자음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자서도 발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자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가 콧소리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반면에 우리가 모음은 혼자서도 발음할 수 잘못 말했네요. 자, 콧소리는 우리가 모음이죠. 모음. 혼자서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음을 콧소리라고 부르고,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닿아야만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닷소리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했죠. 자, 우리가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은 자리를 터뜨려서 내는 파열음이 있고요. 그 다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공기를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마찰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는 파찰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끝을 윗 잇몸에 댔다가 떼거나, 그리고 혀끝을 윗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내버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양순음, 윗 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나는 치조음, 혓바닥과 센 입천장에서 나는 경국의 음, 그리고 혀 뒤와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연국의 음, 그 다음 목구멍 또는 목청에서 나는 후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가장 약하게 소리가 나는 예사소리,
그 다음 성대를 폐쇄하고 조음기관에 강한 근육 긴장을 일으켜서 발음하는 된소리. 그거보다 더 세게 공기를 세게 내뿜어서 나오는 자음을 거센소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소리 같은 위치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계열을 이루고 있고 이를 우리가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이 배운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각각의 개념과 그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무엇이 있는가를 최대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